직장인과 맘시생이 전업 수험생을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깨닫고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실천하시면 분명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둘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직장인과 맘시생이 전업 수험생을 이기는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 말해볼 텐데요. 언뜻 보면 전업 수험생과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과 맘시생은 승부가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순공시간이 넘사벽으로 차이날 게 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직장을 다니며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육아를 병행하며 의대에, 한의대에 합격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슈퍼맘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일하는 척하며 얌체처럼 몰래 공부해본 적이 많기에 오늘 직장인 공부법에서도 많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직장인이 전업 수험생을 어떤 논리로 이길 수 있을까요? 포인트는 바로 순공시간에 따른 집중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대부분 수험생의 경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합격생 평균 하루 8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주말 중 하루는 쉰다고 가정했을 때 8 곱하기 6, 즉 주당 48시간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직장인이나 맘시생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순공시간만 확보해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직장을 다니거나 애를 본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주중 순공시간은 하루 3시간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근 후에는 정말 녹초가 되기에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걸 잘 알겠죠. 따라서 직장인들의 진정한 공부 시간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있는데요. 월급도 받으면서 동시에 수험생활도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면 적어도 남들 쉬는 주말에는 공부에 올인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루의 절반은 공부에 투자할 각오를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맘시생의 경우는 배우자나 양가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해 주말에는 본인만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공부 시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하기보다는 빠르고 밀도 있게 수험 생활을 끝내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가족에게도 당연히 좋은 거겠죠. 다시 돌아와서 주말 하루 12시간 곱하기 2에서 24시간, 그리고 주중 3시간씩 5일 하면 15시간, 더하면 39시간인데요. 여기에 직장 내에서도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알파 시간이 있기에 39 플러스 알파 시간 정도면 48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업 수험생들은 넘치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기에 공부 시간은 많을지언정 집중력은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루틴을 구성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은 출근 전, 일과 중, 퇴근 후로 구성이 되는데요. 전업 수험생과 달리 직장인은 회사 일의 강도에 따라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므로 출근 전 공부하는 시간과 퇴근 후 공부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잡아야 합니다. 소위 2+1 전략인데요. 회사 일이 빡세 퇴근 후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 퇴근 후 딱 1시간만 공부하고 일찍 잔 다음날 새벽에 2시간을 공부하는 거고요. 나름대로 그날 퇴근 후에 컨디션이 괜찮다면 2시간을 공부하고 나머지 1시간은 다음날 아침에 공부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날 회식을 하거나 컨디션이 완전 꽝이다 싶으면 그날은 그냥 자고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나 새벽에 3시간을 내리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각 시간대별로 공부해야 할 내용도 다른데요. 새벽 시간대에는 가장 뇌가 깨끗한 상태이기에 이해를 요하는 텍스트를 읽거나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할 것을 봐주고요. 퇴근 시간대에는 뇌가 피곤에 많이 쩔은 상태니까 인강을 보거나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택해주는 거죠. 일과 중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시간 특성에 맞게 공부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공부를 하는 것을 들켜서 좋을 게 없습니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겉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요. 시험을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부러움과 시샘을,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무시 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몰래 할 수 있도록 호흡을 짧게 보는 방식을 취해줘야 하는데요. 바로 컴퓨터와 모니터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에서 공부할 서술형 문제와 답 또는 개념과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집에서 휴대폰으로 찍어두고요. 문제만 확인하고 답을 아웃풋을 하듯 워드 프로세스에 적어보는 거예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타이핑 공부법이죠. 여기서 타이핑 공부법의 장점은 워드 창 크기 조절을 작게 해서 구석에 놓으면 일을 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남들이 보면 열심히 타자를 치며 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뒤에 직장 상사나 동료가 지나가면 창을 바로 숨겨주세요. 아웃풋 공부법이 여의치 않다면 호흡이 긴 교과서를 모니터로 보는 것보단 호흡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와 해답 위주로 읽어주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 그 문제들과 관련 있는 교과서를 읽거나 인강을 보면 보다 더 완벽하게 학습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열심히 몰래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들켰으면 어떡하냐? 분명 꼬치꼬치 캐물을 수 있는데 빠져나가기 위해 재미없게 대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답을 성의 있게 해주면 그 주제로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왜 그 분야를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어쩌다 보니 하게 됐다고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공부가 잘 되어가냐고 물으면 그냥 그렇다고 대답해 줍시다. 물론 맘시생은 오히려 주위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가족의 서포트를 받고 집안일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은 거고요. 퇴근 후에 뇌를 리프레시하는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퇴근 후에는 심신이 피로해진 상태이기에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 텐데요. 이때 뇌를 리프레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근처 헬스장을 가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집에서라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 멘탈리 피지컬리 체력이 향상되는 것도 도모할 수 있으니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법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아까 퇴근 후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이는 우리 뇌가 스트레스로 하여금 몽롱한 의식을 맑게 해주는 일종의 장치인 건데요. 더 엄밀히 말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기상시 농도가 증가하여 우리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일찍 일어나려는 의지가 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는 점인데요. 다음날 N시간 공부해야 되는 게 남았다면 원래 기상시간보다 N시간 일찍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다지고 잠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귀여운 방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싶은 걸 미리 사두거나 새벽 배송을 시켜놓으면 그걸 먹기 위해서라도 일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공부법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영상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강력한 암기법으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직장인과 맘시생이 전업 수험생을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깨닫고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실천하시면 분명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둘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